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화 경제 오늘 또 큐레이터 이지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현대 예술, 현대 명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이 박사님하고 같이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 갔었는데 작품은 없고 덩그러니 공간만 있고 육상 선수처럼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그림이 뭐였죠?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영국에 있는 아주 큰 좋은 미술관인데요. 거기서 영국 작가 마틴 크리드라는 작가가 작품을 크리드, 맞아요. 네. 작품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 아주 커다란 그 공간에서 그 받은 모든 돈을 갖고 한 달 동안 13명의 육상 선수 달리기 하는 마라톤 선수들을 13명이나.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육상 선수들한테 몇 분 간격으로 이 미술관을 뺑뺑뺑 뛰어라 라고 해서 그때 총장님께서 보신 게 그 미술관을 달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 만들고 있는 작품 퍼포먼스 같기도 하고 작품은 난데없고 한 명이 뛰어가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뛰어오고 해서 맞아요. 13명이 돌아가는 그런 작품을 보신 겁니다. 네, 제가 그걸 보고 와서 칼럼을 썼어요. 아, 네. 경제에게도 반성해야 된다. 얼마나 대단한 패러다임의 변화냐. 네, 네. 우리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예. 프레임은 텅 비어 있고 이 사람 육상 선수로 대체해 놨으니 네. 얼마나 대단한 이 발상의 전화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크리드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그렸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였어요? 사실은 마틴 크리드는 굉장히 재미난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맨 처음에 자기의 개인 오프닝을 할 때 그 하얀색 Y큐브 같은 그 갤러리에 풍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시를 보려면 들어가면서 삐죽삐죽 삐치면서 풍선이 터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갤러리에 팔 수 있는 작품은 없고 그야말로 가득 버블이 채운 것 같은 약간 미술시장을 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풍선으로서 약간 버블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블랙 휴머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즉 마틴 크리드가 얘기하는 작품은 어떤 물질이 작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좋은 작품이란 거는 새로운 창의력이다 그렇지. 라는 네. 얘기를 아주 은유적으로 네. 멋있게 하는 작가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뭐 1970년대 조셉 보이스라는 작가는 네. 상업화랑에서 전시를 하라 그러는데 그 상업화랑 오너는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네네. 코요테. 정말 그 작가가 한 일주일 동안 코요테와 같이 갤러리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는 그런 새로운 아주 시도들이 이제 20세기에도 연이어서 이 젊은 작가들을 통해서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요. 그런 작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작품들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발상의 전환, 그리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어떤 틀에서 커다란 파격이죠. 네. 이 경제학에서는 조셉 슌페터가 네. 이거를 창조적인 파괴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네, 기업가가 그런 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창조적 파괴. 예. 네. 예. 와, 그거는 정말 창조적 파괴라는 예. 제목의 전시를 하나 기획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생각해 볼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창조적 파괴를 가장 경험하는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한 세기에도 변한 게 굉장히 많지만요.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정말 사진이라는 뭐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든 사람이 사진가가 되어가고 이런 시점에는 툴이 달라지니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새로운 미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마틴 크리드나 조셉 보이스나 이런 분들은 맨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팔 게 그렇죠. 없고 예. 작품이란 거는
그러니까 거의 생각만으로 존재하니까 뭐를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림 속에 그림을 기대하고 왔는데 네네. 바깥에 사람이 뛰어다니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두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음. 어떻게 보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 그 프로세스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디언스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냥 작가가 멋있게 짜잔 그려놓은 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참여하면서 이제는 관객이 단지 관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그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새로운 미술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사님 오늘 준비해 오신 댄 플레빈의 이 형광등 같은 건데 네. 이 그림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패러다임을 20세기에 바꾼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그 20세기의 또 패러다임 중에 이런 공업 재료들, 우리는 지금 뭐 이제 AI가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지만 옛날엔 형광등을 갤러리 공간에 놔두고 그 공간과 형광등 빛이 만들어내는 것 조합이 새로운 예술의 경험과 새로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게 어려웠죠. 그때 어떻게 보면 형광등으로 작품을 만든 단 플레이븐도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 플레이븐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경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 세상을 바꾸고 있죠. 네. 지금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도 네, 처음에는 이제 농경사회가 등장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네. 넘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밖에 없거든요. 네. 전기기관. 네. 그런데 이제 2차는 전기, 3차는 인터넷, 4차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네.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사이버 공간을 융합시키는 이런 세계인데, 사실은 이것도 많은 기업가나 많은 혁신가들에 의해서 시작은 됐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이 온 세상에 지금 파급되어 있는 거죠. 네. 날마다 쓰고 있는 우리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이걸로 행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거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경영자지만은 이 사람은 컬처 이노베이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네. 이제 문화를 바꾼 네. 사람 중에 하나인 네. 거죠. 그런데 예술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뒤에 보면은 또 특이한 작품들이 많던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단 플레이빈도 어떻게 보면 재료를 형광등을 가지고 미술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미술은 사기다. 네. 정말 현대 미술은 비싼 어렵다. 사기다. 네. 정말 이거 변기를 거꾸로 놓은 이 마르셀 듀샹 작품을 갖고 이거 어떻게 작품이라 그러느냐. 저도 사실은 좀 공감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미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는 거리 먼 당신이 자꾸 돼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마르셀 듀샹도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당시 정말 추상미술, 입체주의 그림도 너무 잘 그렸던 사람이지만 이분이 생각했던 새로운 개념들, 작가가 만들지 않아도 작가가 이것을 작품이라고 불리면 이게 작품이 되는, 어떻게 보면 김춘수의 꽃이 생각이 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렀을 때 네. 당신이 꽃이 되는 것처럼 의미가 어떤 생기는 의미가 거죠. 생기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티스트다라는 이런 새로운 천재적 작가들의 어떤 개념 만들기, 이것들이 20세기에 정말 중요한 그 미술을 만드는 개념 작가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아직 어려우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20세기의 미술의 패러다임은 정말 있는 것들을 예술이라고 붙이는 레디메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또 아까처럼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어떤 재료들이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지금 너무나 많은 비디오 작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뭐 앤디 오홀, 또 영국에, 제가 살았던 영국에도 아주 대단히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상어를
그야말로 박제를 해서 포름 알데히드에 넣어서 그 박제한 거를 작품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던 데이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도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기괴한 작품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기괴한 걸 많이 만들었죠. 그야말로 뭐 캔버스에 그 나비가 채석장에서 죽자마자 주사를 놔서 색깔이 안 변하게 만든 그 나비를 정말 그 아크릴 판에다가 붙여서 페인팅을 만든다든지.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괴기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정물화라는 still life라고 하는 그 생명이 멈추어 있는 그런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 있는 거다 라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에게 삶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그 예전에 그렸던 그런 작품들 같은 거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수많은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별로 탈 수가 없지만은 비행기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 큰 비행기가 떠서 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날틀로 만들기 위해서 라이트 형제가 수천 번의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다 비웃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이제 현대 미술도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훨씬 기존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는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네. 그것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독자로서 현대 미술을 볼 때는 네. 어떤 관점에서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게 뭔지도 모르는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현대미술이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한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현대미술은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는 이런 것들이 핸드폰인 것도 알잖아요. 아마 300년 후에는 이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 초등학교 질문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미술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술을 보면서 본인에게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그 작품을 또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할 수 있는가도 그 작품을 마무리하는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그런 창의력 또한 미술의 해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조금 잊을 수 없는 거는 뉴 테크놀로지와 아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어마어마한 사진 작가와 또 지금 맞아요. 뭐 AI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가 막힌 미디어 작가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하고 명화는 역시 공통점이 많아요. 뭔가 가치는 역시 발상의 전환, 네.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나오고, 그거가 성공하려면은 정말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네. 뭔가 커다란 영향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예술가들을 보면은 네. 훨씬 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네. 시대를 앞서서 뭔가 창조적인 파괴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높이 평가받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람들의 문명,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화에 스며들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활동과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서체, 칼리그라피 쓰는 이런 거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정규 교과 과목보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애플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 영향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고, 그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예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3회에 걸쳐서 우리 이지윤 박사님과 함께
명화 경제 어떻게 우리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